안녕하세요.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복잡한 상황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만 봐서는 알기 어려운 그 뒷이야기들 있잖아요. 왜 하필 LA가 이런 격렬한 시위의 중심이 됐는지, 그 배경과 파장까지 쭉 한번 짚어보죠. 자, 시작해 볼까요? 먼저 지금 LA 현장 상황부터 좀 보죠.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6월 6일이었죠. 이민세관 단속, ICIB라고 하죠. 여기서 대규모로 미등록 이민자 단속을 시작한 게 딱 계기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자마자 주말 동안에요. 진짜 수천 명이 그냥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도심도로나 고속도로 점거하고 시위가 정말 순식간에 격화됐죠. 그렇죠. 특히 자료에도 여러 번 나오던데 그 불타는 자율주행차요? 웨이모 차량들. 이게 그냥 차 몇 대 부순 거?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상징적인 느낌? 맞습니다.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그 자료 속 목격담이나 분석들을 보면요. 이 웨이모 차량을 향한 분노가 단순히 IC 단속에 대한 반발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기술로 막 감시당하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불안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연결된다는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실제 뭐 시위 구호나 현장 기록에서도 그런 게 좀 보였고요. 아, 그러니까 여러 복잡한 감정이 그냥 확 터져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경찰하고 충돌도 엄청 격렬해졌습니다. 뭐 체류탄, 고무탄은 물론이고 섬광탄까지 썼다고 하니까요.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보내주신 기사에도 나왔지만 현장 취재하던 언론인까지 다쳤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쏜 비살상탄에 맞았다고요. 이게 지금 언론 자유 침해다 뭐 이런 논란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비살상탄이라고는 하지만 언론인이 취재 중에 공권력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다는 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월요일까지 벌써 56명 넘게 체포됐다고 하고요. 그중에는 캘리포니아 서비스 노조 SEIU 지부장 데이비드 후에르타라는 사람도 포함됐다고요. 아, 네. 후에르타 지부장. SEIU는 아시다시피 서비스직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노조고 특히 이민자 권익 문제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주요 인사가 체포된 거죠. 근데 상황을 더 이례적으로 만든 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입니다. 주지사 동의도 없이 동의는커녕 반대하는데도 주방위군 2,000명에 해병대 700명까지 LA에 투입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와, 주지사 동의 없이요? 네. 자료 찾아보니까 이런 식의 연방군대 투입은 1960년대 시민권 운동 때 이후로 거의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이건 뭐 연방정부하고 주정부 간의 권한 다툼이 그냥 전면전으로 비화된 거라고 봐야죠. 진짜 전례 없는 대립이네요. 근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심각해진 걸 보면 좀 근본적인 질문이 들어요. 왜 하필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LA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참. 표면적으로는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그 강경한 불법 이민 정책, 뭐 법과 질서 이런 기조 때문이겠죠? 맞아요.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긴 한데 근데 캘리포니아라는 곳의 맥락은 또 아주 다르잖아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아주 강한 지역이고 또 미국에서 이민자가 제일 많이 살면서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도 엄청 크고요. 그렇죠. 주 정부 차원에서도 계속 이민자 친화적인 정책을 펴왔고요. 네. 그리고 이민자 커뮤니티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고 또 조직화도 잘 되어 있다는 점도 무시 못하죠. 아, 그래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군 투입 명령 떨어지자마자 바로 이거 헌법 위반이다 이러면서 소송을 건 거군요.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만 한 게 아니라 아예 법적으로 연방정부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려고 한 거네요. 그렇죠. 이건 정말 심각한 권한 다툼으로 번진 겁니다. 백악관 입장에서는 아마 뭐랄까 이 상황을 지지층 결집이나 재선 전략에 좀 활용하려는 그런 계산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반면에 이제 주 정부나 민주당 쪽에서는 대통령이 일부러 분열을 더 부추기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고 있죠. 양쪽 입장이 아주 팽팽하군요. 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게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2025년 4월에 예정된 새로운 관세 계획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인 불확실성, 특히 캘리포니아의 주요 산업인 해운업이나 농업 쪽 타격 우려 같은 것들이 사회 불안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 경제 문제까지 겹쳐 있는 거군요. 그럼 앞으로 이 상황 어떻게 흘러갈까요? 자료들을 보면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던데요. 네, 안타깝게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시위가 LA를 넘어서 다른 도시로 번질 조짐도 약간 보이고 있고요.
또 만약에 강경 진압이 계속되면 이게 자칫 그 1992년 LA 폭동 때처럼 더 큰 폭력 사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그리고 주정부하고 연방정부 간의 이 법적 다툼 있잖아요. 이건 그 자체로 미국의 연방주의 시스템, 또 주정부 자율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걸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가 될 거예요. 아마 최종 판결까지 나오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 과정 자체가 또 계속 논쟁을 만들 거고요. 네, 법정 싸움도 길어지겠네요. 그리고 이게 또 내년 대선하고 맞물리면서 그렇죠. 안 그래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대선을 앞두고 이게 더 첨예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아요. 보수랑 진보, 또 이민 찬성파와 반자파 간의 갈등이 더 깊어지면서 미국 사회 전체의 분열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걱정이네요. 경제적인 여파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시위가 길어지면 일단 LA 지역 경제 타격이 클 거고요. 물류 차질이나 관광객 감소 같은 거요. 근데 이게 LA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관세 문제 같은 걸로 불안한 미국 전체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LA 시위라는 창으로 트럼프 행정부 정책, 또 연방과 주의 갈등, 그리고 미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좀 깊게 들여다본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한 도시의 문제를 넘어서 뭐랄까 이민, 정의, 그리고 정부 권한의 본질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번 사건이 미국 사회 전반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국가 전체의 어떤 정책 방향과 그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특정 지역 공동체의 현실, 그리고 그 지역 정부의 입장이 이렇게 날카롭게 부딪힐 때 과연 우리 사회는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아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의 복잡한 배경과 미래 전망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전례 없는 갈등은 오늘날 미국 사회가 직면한 깊은 분열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LA 시위는 단순한 도시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이민 문제, 정치적 리더십, 사회적 정의, 그리고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는 미국의 거대한 거울입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위가 미국 사회 전반, 나아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희 알제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주제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하여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